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표결을 앞두고 어제 국회는 참 바빴습니다. 여당은 계엄 사태 수습과 탄핵에 대한 입장 정리로 분주했고 야당들은 탄핵 가결을 위한 여당 압박에 주력했는데요. 김상일 평론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가장 궁금한 게 여당이 입장이 바뀌었는가 거든요. 그러니까 마라톤 의총을 열고도 탄핵 반대 당론이 바뀌진 않았다 이런 보도가 밤사이에 계속해서 나오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이제 한동훈 대표가 사실상 탄핵에 찬성하는 듯한 입장을 보였죠. 이제 네. 그 이유는 뭐냐면 그저께의 밤을 지내면서 본인이 체포 대상이었다는 거가 주요 정치인들이 체포 대상이었다는 것을 확인한 겁니다.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라고 판단을 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요구했던 대통령의 책임 있는 행동과 책임자들에 대한 보직해임 이런 걸 통해서 위험 요소를 먼저 제거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요청을 했는데 그런 것들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이대로는 안 되겠다라고 해서 탄핵 쪽으로 이제 선회하는 듯 했습니다. 네. 근데 어제 독대 이후에 독대까지는 실망이 굉장히 컸죠. 그래서 이제 강한 메시지를 냈는데 독대 이후에 마지 못해서인지 모르겠지만 대통령께서 특전사, 방첩사 그리고 수방사의 사령관들을 사실상 직위 해제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본인이 생각했던 또 다른 계엄으로 이어지거나 아니면 어떤 본인들의 그 개인적인 위해가 가해지는 위험 요소는 어느 정도 제거가 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고민이 다시 깊어지는 겁니다. 대의를 따라갈 것인가, 지금 당원들과의 갈등 이런 요소를 먼저 해소할 것인가, 이런 고민에 다시 빠졌기 때문에 입장은 다시 모호해졌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한동훈 대표의 이 입장이 어느 정도 이제 당에 영향을 어느 정도 좀 줄 수 있다고 보시나요?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좀 더 단호한 입장을 가졌을 때는 이탈표가 좀 많아져서 탄핵안이 가결될 가능성이 상당히 올라갔었는데요. 그렇죠. 어젯밤 의총을 거치면서 위험 요소가 좀 제거된 상황에서는 당의 어떤 일사불란함 내지는 당을 먼저 설득하고 본인의 주도권을 먼저 가지고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게 낫지 않느냐라는 생각도 생긴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생각이 지금 충돌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대통령의 어떤 입장이나 태도 변화를 좀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탄핵 표결 전까지 대통령의 입장이 어느 정도 변한다는 게 느껴지지 않으면 조금 더 한번 메시지를 내서 이거 탄핵안을 가결하는 쪽의 메시지를 한 번 더 낼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대통령이 좀 더 입장 변화를 보이는 모습을 보이면 또 부결을 일단 시켜놓고 시간을 벌자 쪽으로 선회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이제 국민의힘의 입장은 아직까지는 정확히 알 수 없다라는 말씀인 그렇죠. 것으로 이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사실은 공직자라면 어떤 국가, 미래, 그다음에 정의와 민주주의라는 가치를 앞세워야 되는데 지금 국민의힘에 계신 분들은 자신의 이익, 진영의 이익을 먼저 고민하는 듯한 모습이어서 상당히 좀 실망스럽고요. 국민들도 상당히 실망스러운 눈으로 지켜보고 있는 것으로 저는 생각됩니다. 한동훈 대표가 기존의 입장을 좀 바꿔서 탄핵 찬성 쪽으로 어제 입장을 발표를 했잖아요. 네. 거기에 어떤 이유가 작용했느냐 이것도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본인이 체포 대상이었다는 거가 확인이 된 거예요. 그리고 대통령이 본인은 이게 굉장히 엄중하고 위법하고 위헌적이라고 생각을 했고 이게 굉장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걸 요구했는데 책임 있는 행동들이 하나도 안 나온 것이죠. 그러면 다시 한번 계엄이 이루어지거나 아니면 본인들을 체포한다든가 하는 일이 다시 벌어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한 겁니다. 그 이유는 뭐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에 중추적인 역할을 했던 수방사, 방첩사, 그리고 특전사 사령관의 보직해임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면 이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어떠한 시도가 이루어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이 상당히 위험한 상태다. 그래서 이런 위험 요소를 먼저 제거해야 된다. 그래서 대통령의 직무정지를 강하게 요구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입장을 내놓는지에 따라 또 국민의힘의 입장이 달라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좀 해주셨는데 그렇죠. 입장이 나올 걸로 예상을 하십니까? 어떠십니까? 대통령의 지금까지 모습을 보면
같은 세계에서 살고 있는 분으로 느껴지지 않잖아요. 그래서 자, 부정선거를 조사하기 위해 선관위에 군을 먼저 투입을 해요. 네. 예? 그리고 정치인이라든가 뭐 유명한 유튜브 언론인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체포 대상으로 삼아요. 예. 이걸 보면은 대통령께서는 지금 우리와 같은 현실 세계에 사시는 게 아니라 유튜브 세계에 갇혀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럼 이 유튜브 세계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은 변화는 좀 어려울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실제로 어제 한동훈 대표가 독대를 통해서 많은 이야기를 했겠죠. 그런 요구들이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특별한 조치를 할 생각이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어떤 변화가 이루어지기는 굉장히 어렵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 여권 일각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2선 후퇴 선언해야 한다 뭐 이런 주장도 나왔는데 가능성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한동훈 대표 쪽에서는 그걸 되게 바랄 거예요. 그래야 이제 시간을 조금 자신들이 벌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할 텐데 지금까지의 모습을 보면은 그런 생각은 전혀 없으신 거죠. 심지어 전 국제사회가 이거는 잘못된 오판이고 민주주의에 대한 위해고 그다음에 심지어 대통령은 이제 다자 외교에 참석하기도 힘들 거다라고 얘기하고 네. 그리고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을 향해서 군이 다시 한번 계엄 명령이 내려와도 우리는 따르지 않을 거라고 따르지 않겠다고 선언을 합니다. 이거는 대통령으로서 권위가 사실상 다 사라졌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런 상황에서 본인은 잘못한 게 없다라고 생각하는 대통령 변하겠습니까? 변화가 있기가 굉장히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도 그 표결 시점까지 이런 모습들이 계속된다면 양심 있는 양심 투표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그것이 영향을 주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해봅니다. 이제 국민의힘 소장파라고 하죠. 일각에서 나온 그러면 뭐 임기 단축 개헌이라든지 이런 것도 현실적으로 좀 불가능하다고 보시겠네요. 그렇죠. 예. 그런 거 자체가 전부 다 기본적으로는 국민의힘에서 그 플랜 B, 플랜 C로 나오는 거거든요. 네. 근데 뭐 일단은 그거가 나온다 하더라도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것을 흔쾌하게 바라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예. 지금 책임이라는 두 글자를 이태원 참사 이후로 이 정권은 너무나 많이 떠들고 있는데 그것이 이루어지거나 그렇게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여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양심에 의거해서 표결을 좀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의원들은 그런 모습에 마지막에는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저는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 변화 없는 이 모습에 대해서 실망하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국민들이 조금 기대는 걸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아직까지는 희망을 저도 갖고 있습니다. 예. 네. 오늘 이제 여야가 모두 일찌감치 의원총회를 예고하고 있는데 이제 특히 여당에서 기존 당론이 좀 변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당론은 변하지 않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가 당론을 바꾸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대신에 어떤 일부 양심 투표를 할 수 있을 만한 의원들을 향해서 양심의 어떤 호소를 하고 그다음에 본인이 울타리가 되겠다는 식으로 부담을 좀 줄여주고 양심 투표가 가능하게끔 좀 분위기를 형성하는 정도로 끝난 겁니다. 그래서 한동훈 대표의 메시지가 내부적으로는 지금 약간은 흔들리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것을 조금 더 한 번 더 명확하게 메시지를 내준다면 제가 볼 때는 그거는 뭐 그 중도파 의원이나 친한계 의원들에게는 좀 더 영향을 확실하게 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도 윤석열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 오전에 나올 메시지. 그렇죠. 예, 그게 그거에 많이 따라 또 좌우하겠죠. 달려 있는 거겠네요. 예. 그리고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좀 궁금한 게 성사되진 않았지만 어제 이제 이재명 대표가 한동훈 대표에게 회동을 제안을 했는데 오늘 만남이 좀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만남이 굉장히 좀 어려울 거예요. 왜냐하면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이 리스크가 모든 상황에서 존재합니다. 이게 투표가 가결이 돼도 리스크가 있는 게 내부가 정리가 안 돼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내부가 정리가 안 된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를 만난다면 그 배신자 프레임은 훨씬 더 강화될 거거든요. 자, 이것이 가결로 이어진다라고 하면 그런 리스크가 있는 거고 부결로 이어진다고 해도 여전히
한동훈 대표는 리스크가 존재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런 상황 속에서 야당과 그 경쟁을 해서 여가 이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의 국민적 여론을 보면은 상당히 좀 불리한 상황이라고 느끼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한동훈 대표가 지금 내부 정리하고 내부를 어느 정도 정리하거나 제압할 수 없다면 이재명 대표를 만나기는 상당히 어렵겠죠. 아, 내부 정리가 먼저 필요하다. 예. 알겠습니다. 김상일 평론가와 이야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